난독 극복기 8번째.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진정성의 힘. 신호범,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 저는 2만 9천 채의 대문을 매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문을 두드렸고, 무더운 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두드렸어요. 최영환, 1998년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에 아시아인 최초로 한국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신호범 상원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신호범 교수님은 동양인이 3% 뿐이었던 워싱턴주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가 험난한 길을 걸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호범 교수님은 한국 전쟁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국제 입양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종차별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겪었던 그는 자신을 받아준 나라 미국에 보답하고 한인 교포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편견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낙선을 거듭한 끝에 그는 반아시아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하고 집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때때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눈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을 두드리는 그의 노력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총 2만 9천여 가구를 방문하며 신발 6켤레가 닳아 없어지도록 노력한 끝에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워싱턴주 상원 의원에 당선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급속도로 추진되는 세계 이면에는 인종차별이라는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무대로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유곽 대학의 학생들이 그 편견의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의연하고 대범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신호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계적 인재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진정성에 대해 배워봅시다. 신호범, 인종차별에 대해서 저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받고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물세례를 받고 개에 물렸습니다. 현재보다 과거 국제사회가 훨씬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인종차별 행위들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죠. 인종차별, 인간차별. 저는 미국에 1955년도에 왔거든요. 입양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4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었어요. 그때부터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깡통 들고 다니는 거지가 되었어요. 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는데 한국에는 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차별이죠. 거지 새끼, 못 배운 자식, 지나가다가 얻어맞고 학교 못 간다고 아이들이 돌 던지고 어디를 가도 무학자라고 쫓겨나고 차별을 많이 당했죠. 저는 그때 왜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가? 라고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가족이 없고, 둘째, 교육을 못 받았고, 셋째,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지요. 솔직히 말하면 1955년도에 부산항을 떠날 때 한국에 침을 뱉고 떠났습니다. 추웠던 나라, 배고팠던 나라, 부정이 많았던 나라, 정이 없던 나라. 난 너를 버리고 간다. 다신 안 보겠다.
그런 차별을 당하니까 새로운 나라로 가서 새로운 무지개를 찾겠다 하는 생각만 했어요. 차별은 디딤돌이다. 그럼 기회의 땅에 온 후부터는 모든 것이 행복했느냐? 정답은 노예요. 1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을 오니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안 받아 주더군요.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니까 ABC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하면 된다는 태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갔어요. 매일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한국을 계속 이어하고 한국 사람들 보면 무서워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더군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박사학위를 받던 1974년도에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자마자 서울역으로 가서 지하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구걸하던 곳이었죠. 다음날 인천으로 가서 항구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침 뱉고 떠났던 곳이지만 미국도 가보니까 인종차별이 심하더군요. 차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겁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넘을 수 있는 디딤돌이지요. 한국에 왔을 때 아버지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왜 버렸을까? 그 생각이 자꾸 저를 괴롭혔죠. 아버지를 봤을 때는 반가웠지만 더 슬펐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이복 동생 5명이 있더군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 한편에 날 버리고 간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복 동생들이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밤낮 늦게까지 일하면서 동생들을 미국에 데려와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집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까지 제가 사는 곳으로 모셔왔어요. 나중에는 아버지의 상처와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둘이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무지가 곧 차별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로 나다. 뭔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는 나 스스로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동시성이네. 나랑 당신이 생각하는 내가 바로 나다. 되게 어렵네. I am not who I think I am. I am not who you are think I am. I am who I think you think I am. 영어도 되게 어렵네. 아무튼 그냥 한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역지사지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편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구만. 다시 국제적 지도자가 되려면 양쪽을 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주 많지.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 땅에 인종차별이 있을까?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인종차별은 서로를 모르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하면 나도 한다는 식으로 진행될 때가 많아요. 결국 무지하면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인종차별보다 더 무서운 힘을 활용해라. 인종차별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선거에 나갈 때 선거 지역의 97%가 백인이었어요. 한국인이 3가정밖에 없었죠. 기존의 방법으로는 제가 승리할 확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보다 문화의 벽보다 더 힘든 힘이 진실의 힘입니다. 저는 29,000채의 대문을 매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문을 두드렸고 무더운 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 피드백이 왔습니다. 당신 참 겸손해 보인다. 믿음직하다. 아니 이렇게 높은 언덕까지 날 만나려고 왔느냐. 감동했다. 내 계획에 물리고도 나를 찾아와 줘서 고맙다. 등등. 미국 사람들도 차별을 떠나서 실력과 정성을 보여주니 태도가 바뀝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항상 성실한 태도로 정치를 하기로 다짐했어요. 어느 날 한 미국인이 저를 운전 막대하더군요. 당장 내 나라로 떠나라고 하면서요. 저도 그냥 화내고 돌아서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은 이민의 나라인데 당신의 선조들이 먼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떠나십시오.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그 친구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엔 저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왜 인종차별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 차별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상원에서 10년 넘게 정치를 했고 하원에도 2년 있었는데 인종차별 관련 법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이해의 결과물이죠. You crazy. 같은 지역에서 3선 때에는 상대자가 없었습니다. 무투표를 실시했는데 있을 수 없는 기록인 99.7%가 나와서 당선되었어요. 97%가 백인인 지역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결과였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연의 결과도 아니고 이미지의 승리도 아닙니다. 저는 처음 당선된 이후부터 정말 성실히 일했습니다. 지역을 위해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당선된 후 얼마나 고마운지 다음날 아침에 간판에다가 크게 땡큐라고 쓰고 거리에 나가 새벽 5시에 비 맞으면서도 간판을 흔들며 땡큐라고 외쳤어요.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 미쳤어? You crazy. 막 그랬어요. 내가 미국에 살면서 선거 때 찍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 당신은 뭔가 다르다. 언제든지 다시 나오면 내가 또 찍어주겠다. 저도 인간이고 욕심이 있어서 매일 성실히 일하고 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성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요. 한을 사랑으로 바꿔라. 대한민국은 고생을 많이 한 나라인 만큼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봐도 아침 인사를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안 해요. 한국만 과거에 그랬죠. 일본 식민지에서 고생했고 사대주의에 관한 열등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많고 다투기를 잘하고 싸우기도 잘해요. 우리 한민족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되려면 그런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야 해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해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30년간 싫어했던 아버지를 이해하고 외국 사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영리한 민족입니다. 제가 30여 년을 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한국 학생들은 머리가 정말 좋아요. 그 좋은 머리와 함께 포용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꿈을 가져라. 6.25 사변 때 세계에서 4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번째로 부유한 강국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 중에 유일하지요. 저는 이 원인을 한국의 교육열에서 찾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과정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한국의 교육은 외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교육은 이노베이션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시대인 것이죠. 빅토르 위고가 말했습니다. 때를 맞은 상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곧 꿈이기도 해요. 미국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 장래에 뭐 되고 싶은 것이 있니? 하면서 꿈을 심어줘요. 만약 수학에 실력이 있으면 엔지니어도 좋고 과학자도 좋고, 만약 인문에 실력이 있으면 철학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모인 내가 못한 거 너가 해라 라고 아이들의 꿈을 강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재능과 흥미에 상관없이 판사, 의사 등이 인생의 꿈이 되어요. 14년 전에 웨스트포인트에서 2세 한인 친구가 6층 건물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죽기 전에 쓴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썼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한국에서 육군 대령까지 했어요. 아버지의 꿈은 별을 다는 것인데 아버지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관학교에 보낸 것이에요. 1년 후면 장교가 되지만 원하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젊은이들의 꿈이 부모의 꿈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재능과 흥미에 맞춰진 꿈일 때 대한민국은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나를 키운 것은 인정의 힘이다. 꿈을 가지면 동시에 인정받는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이뤄주는 것이 바로 인정이죠. 미국 생활이 쉽지 않고 코피 흘리면서 일하고 공부할 때 나를 데려와 주신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My son, I believe in you. 그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인정받고 있구나. 이 인정이 참 중요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인정입니다. 2년 전에 펜실베니아의 한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신의원 입양아들이 많은데 걔들이 하도 불쌍해서 저녁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있나?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목사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입양 아들은 동정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자녀라면 당신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첫발입니다.